안녕하세요. 어른도 그림책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 10회차 시간입니다. 지난 9주 동안 현장에 나와서 또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도 지금까지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오늘의 새 책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책 관련해서 참여자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작품 또 활동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돼지 할머니 그리고 그 돼지 손녀 간의 애틋한 이별,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죽음, 상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실의 시간에 좀 덜 힘들고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그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 번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까지 같이 죽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표현 활동했던 것은 내 죽음에 앞서 나는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버리고 싶은지 혹은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데 그것 중에 특히 더 어떤 것은 더 좋은지 이렇게 우리가 내 현재 감정이나 상황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표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정말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정말 젊은 그런 참여자분인데 다른 세대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나눠주셨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많은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눠주셨던 우리 박 선생님이 표현 활동하신 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죽음을 앞뒀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뭐 필요하거나 버려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반 접어서 양쪽으로 버릴 것, 가져갈 것 혹은 가져갈 리스트 중에 더 내가 최종 남겨야 될 것 이렇게 이제 저는 시범으로 활동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도 반 나눠주셨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걸 다 구분 지어서 양쪽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이분은 어찌됐건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남겨주신 키워드가 자신감, 그리고 일기, 사랑,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또 미련 없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셨어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작업을 해주셨는지 한번 활동지에 또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누구나 나의 죽음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은 게다가 굉장히 젊은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직접 작업을 해보니 기분이 묘하셨다고 해요. 역시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항상 작업을 해주시니까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나의 죽음이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몰입해서 묘한 기분을 느끼신 거죠. 남은 가족들이 나 없이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족 이렇게 해주셨겠죠. 이게 누구나 사실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죽음 관련한 어떤 콘텐츠들,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은 주변에 그런 상실을 겪은 사람들한테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항상 이제 위로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간 그 존재도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실을 당한 사람은 슬프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상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의 삶들을 쭉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 젊고 어린 우리 참여자분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거,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을 맞이한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 삶이 쭉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자부심, 자신감, 여기 자신감이라고 적어주신 부분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주 또 좋은 그런 말씀 해주신 게 내가 뭐 성공했다라는 자신감?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하면 자꾸 좀 그런 것과 결부시키게 되잖아요. 어떤 무엇인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만 뭐 하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주어진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다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내 삶을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분이 그 전에 뭐 행복에 관련된 것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도 그린 것 이런 여러 가지 작업 속에서 가족이나 그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변의 그런 많은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그리고 뭐 내 행복하고 다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또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와 연장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내 삶에 많은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줬던 그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들이 나한테 준 만큼 나도 그들한테 뭐 감사하고 사랑했고 이런 마음들을 절절하게 또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핵심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상실을 맞이했을 때 핵심적인 미련 없이라는 것은 여기 자신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이분들한테 내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삶을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뭐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상실을 당한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남아있는 사람도 그 떠나간 분에게 내가 얼마나 그 관계를 소중히 했고 사랑했고 뭐 나와 지금은 이런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뭐 언제나 한 가족, 친구 이런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전달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상실을 또 슬픈 기간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좀 빨리 벗어나고 남아있는 분들도 우리의 관계에 좀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떠나는 내 입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끌어내서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몰입을 하실수록 그 어떤 작업보다 더 좀 처음 이런 작업을 하시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정말 떠오르잖아요. 아직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건 내가 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됐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시간이 짧게 남았다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박 선생님도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게 확 어떤 하나의 단어나 뭐 이런 걸로 정리하기는 힘드셨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러기 보르카 단체화 작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새 부분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새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새 부분을 채워서 오늘 최종 단체화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그 보르카 얼굴 부분인 것 같죠? 얼굴 부분에 예쁜 하늘 그리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그 기러기 부리로 보이는 부분을 또 예쁘게 꾸며서 하나의 조각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따가 그림 조각 딱 들어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곡선 부분, 여기 이게 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또 깃털과 예쁜 또 크레파스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세 개 중에 하나의 부분도 색종이도 예쁘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깃털과 크레파스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나머지 조각을 다 딱 붙였더니 정말 너무 예쁜 우리 단체화가 탄생을 했죠. 자, 이제 좀 가까이 하나하나 내 창의력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작업들 하나하나의 조각이 이루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기러기 보르카 단체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사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해서 함께 맞춰보고 그거를 보면 정말 성취감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역시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댁에서 작업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작업해 주시는 것들을 취합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단체화를 완성해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다음번에 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현장에서 우리 마스크를 하던 하지 않던 어쨌든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그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지혜를 주고받고 또 이런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그런 식의 그 작업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했던 작업들이 소중한 건지 지금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현장에서 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이 이 작업뿐만이 아니라 또 활동지에 죽음 관련돼서 또 이렇게 지혜와 감정을 또 저희한테 적어서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활동지에 죽음하고 상실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일단 허망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력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지만 아까 우리 이 작품에선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 사랑,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또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무력한 존재지만 그 무력한 존재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는 할머니한테 살아계실 때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더 잘해드릴 것 하는 후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맞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제가 아마 그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효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잘해드린 것보다는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너무 후회가 많이 들어서 그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나 자신을 위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몇 년 동안 효도를 막 해야 된다고 설파를 하고 다녔는데 여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분과의 시간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만약에 지금 약간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약간 못해드린 것 같아도 언젠간 잘해드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죽음 후에 세계가 있건 있지 않건 어쨌든 이 현재 이 현실에 사는 우리와 돌아가신 분과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단절이 어쨌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의 감정이 더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박 선생님이 매 순간 충실해서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 성의껏 하고 성심껏 하고 특히 가족 간에 이 사랑한다는 이런 것들을 항상 서로 꼭 말로 아니더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서로 후회가 없고 그렇게 후회가 없어야만 상실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한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책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할머니하고 소녀돼지가 산책하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우리 박 선생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연로하시다 보니 언젠간 이런 보내드릴 그런 날이 아주 멀진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하고도 자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그 할머니가 남기고 떠난 것도 후회보다는 추억을 남기고 떠나주신 것처럼 그거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서 그 추억을 남기는 이 산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후회 없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상실과 죽음, 뭐 애도 이거에 관련된 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함께 있어드리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종하는 순간에 혼자 외롭게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가족이건 뭐 친구건 그 어떤 누구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임종을 맞이한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 동양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뭐 불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사회에 우리가 다들 너무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돌아가셨지만 요새는 다 병원에서 또 임종을 맞이하고 하다 보니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책감을 좀 많이 갖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많이 더 힘들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건 떠나는 사람이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 누가 뭘 얼마나 뭐 남기고 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진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관계가 좋은 사이일수록 당연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실 가족 사이에서도
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서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업해서 보내주신 것 같이 봤고요. 그리고 활동지 이야기도 같이 했고 또 이렇게 단체와 완성까지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책을 보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럼 그동안 어떤 책을 쫙 봤는지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한번 무슨 책을 같이 봤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고 오늘의 마지막 책을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100 인생 그림책이라는 그 책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쭉 나와 있는 책에서 우리 참여자분들 특히 해당되는 나이 관련해서 그 그림책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봤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소리네 집 꽃밭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물론 것을 이루었을 때도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소소히 우리 오늘 정말 우리 박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가는 순간에 매 순간 충실했던 것이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그 매 순간 충실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어떤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강아지똥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실 굉장히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이 모든 사람 개개의 존재는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하고 또 각자의 나다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누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단체화를 완성했던 깃털 없는 기러기 고르카 이야기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또 넘어서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른 존재라는 것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래동화인 구렁덩덩 새선비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는 결혼 생활을 나타내지만 꼭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굽이굽이 힘든 과정을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얻는 지혜나 성취 그리고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그런 힘든 고비를 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각대장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공기처럼 자유롭게 그 파란 말 파블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얻고 싶은 자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것을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힘든 시간을 또 겪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얻어내는 그거야말로 더 큰 가치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 또 긴 시간 이야기를 또 나누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시간은 오늘도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오늘은 돼지 할머니는 아니고 아주 좀 나이 많으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사람 할머니. 자, 제목은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신시아 라일런드라는 작가분이 글을 쓰셨고 캐드린 브라운이라는 그림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서양 작가들의 그런 책이라 그림체가 기존의 뭐 강아지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토속적인 그런 느낌이 났었고 그리고 서양 작가분 책 중에도 뭐 존 버닝햄이나 이런 분 책은 좀 낙서하듯이 조금 익살 맞은 그런 그림체였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돼지 할머니 소녀 나왔던 할머니가 주고 간 선물 또 수채화처럼 굉장히 예쁜 그런 그림책이었는데 오늘 이름 좋게 좋아하는 할머니 이 책도 그런 수채화 같이 맑은 느낌의 색상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림도 미국 작가분이거든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그림풍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표지의 그림 먼저 읽어드리면 표지에 할머니가 한번 서게 돼요. 그리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동차가 있고 또 할머니 뒤에 할머니 집으로 생각되는 집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 표지를 보면 앞에 나왔던 그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강아지가 앞에 표지에도 나오고 뒤에 표지에도 나오는 거 보면 할머니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강아지도 뭔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과연 이 할머니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 강아지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그림 먼저 읽어드리면 울타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가 그려져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작가가 전하는 말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름들에게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집 현관문이 보이고요. 그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서 현관에 서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형태는 이게 배경이 아무래도 이게 미국 작가라고 했잖아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원주택 같은 느낌의 집이겠죠. 서양에는 좀 땅이 넓으니까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의 집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관에 빼꼼히 할머니가 나와서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는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누구고 이 집은 어떤 집인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 짓기를 무척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주인공 할머니겠죠. 할머니는 낡은 자가용에게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기 책에 그려져 있는 이 자동차가 배치라는 자동차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서 쉬는 헌 의자에게는 프레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밤마다 누워 자는 침대에게는 로젠느라는 이름을,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온 집에는 플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대요. 아까 우리 그림에 등장했던 이 사물들이 모두 이름이 있네요. 플랭클린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배치가 놓여있는 정원? 여기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그림에는 할머니가 그 낡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할머니의 집은 멀리 언덕 위에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의 집이 좀 언덕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마을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가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로젠느에서 일어나, 아까 그 침대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침대 이름이 로젠느라고 했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프레드에 앉아. 아까 쇼파 이름이 프레드랬죠. 프레드에 앉아 코카를 마시고는 배치를 몰고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늘 누군가로부터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세금 고지서밖에 날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편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친구가 없다는 것도 싫었고요. 다음 페이지. 앞에 이름 붙여줬던 그런 사물들 그림이 다시 나타나요. 할머니 집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낡은 소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는 할머니 집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 같은 걸 가꾸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할머니는 이름 짓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아까 할머니가 편지 받을 친구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다정하게 이름도 부르고 싶고 친구가 있기를 바라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한테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네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이런 사물들한테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할머니보다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런 이별이 두려우신 거죠. 할머니의 자가용 배치는 어느 차보다 힘차게 굴러갔어요. 오래되었지만, 그죠? 그리고 할머니의 의자 프레드는 한 번도 가운데가 푹 꺼지거나 한 적이 없고요. 로제는는 비록 낡은 침대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적이 없었죠.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할머니의 집 프랭클린은 지난 20년 동안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고요. 할머니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척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이런 상실을 겪다 보니 그런 이별이 두려워서 이렇게 사물한테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할머니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할머니가 자동차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쪽에는 들판에 울타리 같은 게 있고 그 울타리 밑에 웬 강아지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배치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밖에 나와 있었어요. 자동차 지금 세차하는 모습이었나 봐요. 세차를 하다가 강아지를 발견한 모습이거든요. 말끔히 식지 않은 차와 함께 있는 것을 프랭클린은 원치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중얼거리는데 순해 보이는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출입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출입문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대요. 이 출입문이 그림에 그 울타리들이 아까 그려졌던 울타리들이 별로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울타리는 망가질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대요. 갈색 강아지는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배가 고파 보였고요. 할머니는 배치 옆에서 한참 동안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아, 얘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그 다음 장면. 할머니가 낡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그 울타리에 기대서 그 갈색 강아지를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할머니는 프랭클린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햄 한 덩어리를 꺼내 들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배고픈 강아지에게 햄을 건네준 다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죠.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해로울 것이며 프레드는 좀처럼 자기 위에 강아지를 안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로제느는 강아지와 할머니가 함께 눕기에 너무 비좁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 다 기억하시겠지만 배치는 자동차고요. 그리고 프레드는 아까 그 낡은 소파였죠. 그리고 로제느는 침대예요. 그 소파에 강아지 앉는 걸 소파가 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침대는 좁을 거고 뭐 이런 핑계를 막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랭클린은 할머니의 집이죠. 강아지 털이 달리는 것을 못 견딜 거라고 말을 하며 강아지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강아지한테 돌봐주긴 하시면서 집으로 들이는 거는 지금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할머니의 그 소파 위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또 아까 그 강아지에게 뭔가를 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강아지가 아까 갔는데 또 왔나 봐요. 자, 하지만 강아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프레드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으로 강아지가 보였죠. 집에 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지만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었어요. 집에 가라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강아지는 계속 꼬리만 흔들 뿐이었어요. 강아지가 여전히 배가 고파 보여서 할머니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치즈 한 조각 그리고 과자 2개를 강아지에게 주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아지는 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계속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집에는 자꾸 안 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할머니는 지금 낡아서 고장날 것 같은 울타리에게조차도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그 김춘수 시인의 시도 있잖아요.
꽃이라는 내가 뭐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뭐 이런 시간인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친밀해지는 거고 누군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인데 할머니가 물건에게만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보다 좀 빨리 망가질 것 같다거나 떠나갈 것 같은 존재들한테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또 떠나보낼 수도 있는 존재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도 사실은 어린 강아지긴 하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또 동물들은 또 이 빨리 떠나가기도 하고 뭐 언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두려워서 이 강아지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엔 할머니가 침대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가 잠옷을 입고 침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둥글게 만들어 로제노 위에 올려놓으며 강아지 모습을 떠올렸대요. 할머니가 침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려고 가면서 그 강아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아우 그 강아지가 요만했었는데 하면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강아지를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생각나지만 강아지를 머물게 하려면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이 프랭클린이나 프레드나 베치나 로젠느처럼 오래 살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오히려 강아지보다 오래 살 것 같았죠. 할머니는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혼자 남겨진다는 게 두렵고 싫었거든요.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강아지를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 그 정원에 보라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져 있고요.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그 울타리 밖에 또 그 갈색 강아지가 와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강아지한테 뭔가 먹을 걸 주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날마다 할머니네 집 문가로 찾아왔습니다. 요새 이런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먹이도 먹고 막 이렇게 애교줬다고 하다가 결국 그 집에 입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동물들한테 그 사람이 간택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다 보니까 이 떠돌이한테 간택당하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강아지가 맨날 찾아오는 거죠. 강아지는 날마다 할머니네 집 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는 집에 가라고 말했죠. 강아지는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엿한 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새 옷장을 장만했는데 그 옷장에겐 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냥 그 새로 산 물건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할머니가 마음속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예쁜 강아지한테 이름을 아직도 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 산 외바퀴 손수레에겐 프랜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정원 한 귀퉁이에 새로 들여놓은 돼지 조각상엔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정성껏 먹이를 주면서도 개에게만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의 이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개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름을 안 지어주고 아직 관계를 안 맺은 거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장면, 할머니가 그 낡은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는 할머니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또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갈색개는 할머니네 집에 찾아오질 않았대요. 하루 종일 할머니는 프레드 위에 앉아 문가를 내다보았지만 개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배치를 몰고 개를 찾아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그 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집으로 들이진 않았지만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그 강아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엔 할머니가 또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디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개가 찾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집어들고는 떠돌이 개를 잡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순둥이 갈색개를 잡은 적이 있나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묘사를 한 거죠. 순둥이 갈색개라고요? 우리 사육장에 갈색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갈색개 천지인걸요. 개 목걸이에 혹시 이름표라도 달아주셨나요?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수화기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이런 갈색 강아지를 정말 사실 흔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똥강아지를 똥색 그 똥개 색깔인 거죠. 누렁이 그런 갈색 개이다 보니 이름도 안 붙여줬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할머니가 문 밖에 나와서 정원 밖 쪽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현관에 걸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집 밖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서 목걸이에 이름표가 없는 순둥이 갈색개를 생각했어요. 어디에 있건 그게는 날만 할머니 집 문가에 찾아오기 마련이었고 할머니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는 어서 돌아가라고 이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변해요. 순둥이 갈색개는 목걸이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 그러니 할머니와 개 사이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했죠.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프랭클린의 문을 서둘러 잠그고는 배치를 몰아 떠돌이 개들을 보호하는 사육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보살핌을 주고 있고 둘이 그런 관계를 맺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어떤 차가 서 있고요. 차에는 우리 물고기 잡는 그물망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강아지 잡는 그런 그물망인 것 같죠. 그리고 어떤 집이 있고 차가 서 있는 그 옆에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창밖으로 무엇인가 응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차가 서 있는 데는 어떤 곳이고 할머니는 무엇을 쳐다보는지 나와 있죠. 자, 할머니가 결심을 하고 갔죠. 떠돌이 개 보호하는 사육장으로 아까 갔다고 했죠. 여기가 그 사육장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동물 임시보호소, 동물보호소 이런 데를 찾아가신 거죠. 우리 개를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의 말에 사육사가 털 색깔을 또 물었어요. 아까처럼 갈색이에요. 그러자 그 개가 몇 살이냐고 물었죠. 굉장히 꼬맹이 같다. 이제 큰 개가 됐으니까 1살쯤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또 이름을 묻죠.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할머니는 자신보다 먼저 떠난 모든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다정하게 우는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랑스러운 할머니들의 그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 이름은 럭키랍니다. 즉시 이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드디어 그 개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걸 인정을 하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행운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죠. 그 다음 장면 사육사 그 개를 보호하고 있는 거기 일하는 분으로 보이는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주변에 많은 강아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강아지 럭키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갈색 강아지를 찾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육사는 할머니를 데리고 넓은 마당으로 갔어요. 마당은 흰색 개, 검정 개, 그리고 갈색 개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할머니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구석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마침내 문가에 앉아있는 순둥이 갈색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개는 마침 찻길에 세워져 있는 배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 럭키야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순둥이 갈색 개는 단숨에 달려왔어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또 자세히 보자면 그림에
그 할머니랑 사육사가 다른 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 차 세우는 걸 바라보는 개가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 이 개가 우리 주인공 찾는 갈색 개죠. 그리고 신기하게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겠죠. 이름을 처음 불렀는데도 럭키가 부르니까 갈색 개가 단숨에 할머니한테 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드디어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속 이 개를 집에 안 들였지만 이제 이름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죠. 할머니 자동차가 그려져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 신나는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는 우리 럭키 갈색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할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날부터 럭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럭키는 언제든지 단숨에 달려왔지요. 다행히도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럭키를 병나게 하진 않았고요. 프레드는 기꺼이 자기 위에 럭키를 안도록 허락했고요. 프랭클린은 럭키의 털이 날리는 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아까 할머니가 관계 맺는 게 두려워서 됐던 그런 핑계들 있잖아요. 의자도 얘를 안 올려줄 거고 집에 털 날리는 것도 집이 싫어할 거라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안에서 우리 럭키가 환영받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너무 정말 귀엽고 굉장히 포근한 장면이에요. 할머니가 잠옷을 입고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쓰고 침대 옆에 우리 럭키를 같이 눕혀놓고 쓰다듬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할머니가 침대 정리하고 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강아지 대신 이렇게 베개를 또 강아지처럼 이렇게 막 만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진짜 강아지가 할머니 옆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우젠네의 따뜻한 품은 매일 밤 럭키와 그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가 함께 눕고도 나눌 만큼 넓고도 넉넉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이 본 이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책하고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 할머니가 그 죽음과 상실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꼭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이런 나이가 몇 살이 됐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새로운 관계라는 건 어떤 이런 존재, 동물, 사람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나이가 있어도 또 뭐 새롭게 은퇴했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던가 이런 우리가 뭐 몇 살이 됐건 어떤 상황이 있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실 이 상실이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실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었어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시간에 이 책을 함께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주제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잡아봤거든요. 이 할머니가 정말 마음의 품도 넓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자기가 그 안에서 그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전의 어떤 실패나 이전의 어떤 뭐 상실이나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그걸 자꾸 회피를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체로 이 행복한 마지막 장면처럼 행복한 미소를 띠는 이 할머니의 행복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뭐 연령대가 아주 젊으신 분도 있고 또 뭐 중년이신 분도 있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또 뭐 70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무엇이든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도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에 담겨 있잖아요. 어떤 뭐 대단한 결과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죠. 누구나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막 이런 성과를 크게 내는 건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나다운 것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용기를 내서 충실한 것, 그런 또 사소한 것,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또 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떠한 나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맞이하는 것, 새로운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젊은 참여자분들은 당연히 뭐 모든 어떤 것들을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해보실 나이지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우 내 나이가 뭐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최근 특히 우리나라에 그 뭐 윤여정 씨 영화배우 그분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거의 동양에서 최초로 그 여배우로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오스카상도 수상을 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뭐 직업이 당연히 뭐 평범한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이 때까지 꾸준히 뭔가를 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롭게 또 도전을 하시고 그분이 중간에 또 아이 키우기 전에 결혼해서는 또 뭐 잠깐 또 일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그분도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하시면서 나이가 있지만 새로운 역할에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너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이렇게 한국분 이야기할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데 윤여정 씨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어느 나이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외국에 모리스 할머니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70세 이후에 화가로 데뷔를 하셔서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옛날 분이니까 집안일하고 뭐 농장 가꾸고 그리고 집에서 뭐 자수 놓고 이런 평범한 그런 할머니였는데 자수를 막 이렇게 잘 놓으셨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관절도 아프고 눈도 그렇고 그 자수의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대신 그냥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유명한 화가가 돼서 100세 넘어서까지 이제 장수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분의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해드리는데 어느 나이가 됐던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특히 늦었다고 할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을 어떤 거나 사소한 거라도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쭉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어떤 경우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이 10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중언부언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여러분하고 막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이야기가 어떨 때는 막 중언부언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마저도 또 몰입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활동지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저보다 훨씬 깊은 지혜 그리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또 새로운 더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고 이 전체 과정 마무리를 할게요. 전체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 그리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쨌든
활동을 할 거잖아요. 오늘은 활동지 내용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활동지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용기 주머니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에코백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에코백에 우리는 같은 작업을 해도 여기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몰입을 해서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나도 무엇이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담은 주머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에코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에코백 만드는 과정이랑 재료 설명 그리고 시범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